안녕하세요. 1강 끝나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그리고 아우트겐 트레이닝 하루에 3번 연습이죠? 어떻게 좀 해보셨나요? 그리고 특히 잠잘 때 하면서 잠자는 거 잊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 변화를 한번 느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2강이에요. 이제 종양심리 마음테라피의 두 번째 이야기,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자신에게 상냥하게 하는 방법을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마 터득해 가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 진짜 건강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주제는 병의 메시지, 암의 의미, 그리고 병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1강에서 배웠던 그 희망에 대해서 복습을 먼저 한번 하고 오늘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을 한번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암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똑같은 암을 진단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좋아지는 환자도 있는데 반해서 어떤 사람은 점점 나빠져서 죽음에 이르는 이런 환자도 있다라고 했죠. 이 차이는 도대체 왜 생기는지 이거에 대해서 종양심리학자들이 그리고 또 의사들의 많은 의문이 있었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특히 말기암에서 살아 돌아오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 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 점점 좋아지는 환자들의 공통점이죠. 상태가 좋아지는 환자는 꿈과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꿈과 희망이라는 것이 키워드예요.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삶의 어떤 보람이라고 할까요? 또 살아가는 의미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확실히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자신의 삶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삶에 의욕이 있는 환자들이 말기암에서 살아 돌아오는 환자들의 공통점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악화되는 환자는 부정적 감정에 쉽게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이라는 것은 첫 번째, 암 환자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부정적 감정이죠. 두려움, 두 번째, 절망감, 세 번째, 불안, 네 번째, 분노, 다섯 번째, 자책, 여섯 번째, 우울감, 또 외로움, 배신감 같은 이런 감정에 마음이 막 끄달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의 난민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마음을 편안하게 둘 곳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상태가 악화돼 가지고서 죽음에 이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 부정적 감정을 내려놓고 이런 감정들을 내려놓고 꿈과 희망을 갖는 것이 암을 치료하는 첫 번째로 필요한 사항이다. 시작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시작을 우리가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런 시작 중에서 진짜 건강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진짜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종합검사에서 건강하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이 발병되기도 해요. 심지어 또 어떤 사람은요, 멀쩡하게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다가 암이 발견되고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수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암에 걸렸는지를 몰라서 어떨떨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임상을 하면서도 그들이 와서 대부분이 왜 하필 내가 암에 걸렸는가? 왜 하필 내가 암에 걸렸는지요? 라고 반복적으로 묻곤 해요. 여기서 우리는 진짜 건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과연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오늘 주제가 이렇게 좀 그래서 정해진 겁니다. 건강으로 가는 길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연치유 건강법이다라고 하는 이런 치료법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이야기했죠.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지면 병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건강의 시작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성으로부터 멀어지면 병은 가까이 온다. 이것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죠. 본성으로부터 멀어지면 병이 온다. 우리들은요, 태어날 때 대부분 본질적으로 원래 건강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살면서 뭔가 건강을 방해한 요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성대로 살면 건강한데 본성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 본성이 뭘까요? 본성.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본성인데 기쁨과 행복이라는 본성에서 멀어져서 병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의 섭리이고요. 자연법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대해 꼭 기억할 것은 자신의 본성에서 멀어지면 병은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삶이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시면 병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치유 건강법에서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은 자신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즉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건강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건강은 무엇일까요? 완전하게 건강하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요즘 정의를 다시 내리고 있어요. 건강이란 어떤 것인지, 완전한 건강이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그러죠. 그곳에 건강이란 정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이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신체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 심리적인 면, 심지어 사회적인 면도 건강한 것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 몸이 마인드와 바디와 스피릿으로 이루어졌다고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순히 우리 몸이 바디, 즉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인드와 스피릿까지 건강한 것이 진짜 건강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바디, 물론 중요합니다. 신체적인 것도.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큰 병원 가서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종합검사하시고 이상 없음으로 이렇게 판단된다면 나는 정말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건강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 검사는 눈에 보이는 것, 바디, 세포에 대한 건강만 우리가 체크를 한 것이지 마인드와 스피릿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누가 하나요? 본인이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WHO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여튼 암 환자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가장 많은 어떤 문제점인데요. 이 신체에서 물리적으로 암세포만 소멸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믿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암세포가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5,000개에서 10,000개는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정말로 암세포만 없어지면 병이 다 좋아진 것일까요? 만일 여러분이 건강을 되돌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신체적인 암세포의 사멸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의 삶을 바로 지금 개선하셔서 현재의 삶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암의 성장과 재발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 문제만이 암으로부터 재발이라든가 암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거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에 대한 개념이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건강 개념과 어떻게 보면 자연치유 건강법이라고 그럴까요? 이곳의 건강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병원에서의 표준 치료는 신체면의 병의 소실에는 상당히 큰 공헌을 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것 외에 마음과 정신적인,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쪽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잊고 사는 사실 의료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료 현장에서는 사실 이 건강의 정의를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잊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병원과 어떻게 보면 의사, 환자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의사는 병의 프로일 수는 있어요. 병을 치료하는 프로일 수는 있지만은 건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건강의 프로로서는 수행해야 될 과제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물론 병에 프로가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병에 걸린 이상 정말 잘 활용하셔야 돼요. 즉 신체적인 병은 세포의 문제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와 스프릿의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건 병원 이외에도 우리들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분야가 내 건강을 위해서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소식이죠. 결국 신체적인 문제는 프로인 병원이라든가 의사한테 여러분들이 가서 치료받으시면 돼요. 하지만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에서는 마음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건강의 프로는 병의 프로를 넘어서 건강의 프로는 누구다?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사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이먼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정말 완전한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결국 병이 왔을 때는 신체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검사를 받아가지고서 눈에 보이는 이런 문제는 병원과 의사하고 치료를 하시면서 마음의 문제, 마인드와 또 정신적인 문제, 스피릿에 대한 문제는 자기 자신이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병의 치료는 병원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노력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현대의학적으로 지금 현재 치료가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병에 걸리셨다면 특히 불가능하다. 확률 통계에서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는 병이라면은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하나 온 거죠. 그것은요. 병원에서 표준 치료, 항암, 방사선, 수술을 했을 때 통계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거에서 불치라는 얘기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마인드와 스프릿의 문제에 의해서 병이 온 것은 이것은 병원에서는 배제하고 통계 확률이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좋은 소식이 아닌가요?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건강으로서의 이 접근하는 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했죠. 즉 병의 치료에 있어서 통계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기암이라고 해도 이것은 표준의학적인 신체적인 면만 본 것이지 마인드와 바디를 함께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강의 프로로서 보지 않고 병의 프로로서 본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이 자연건강법의 핵심입니다. 건강이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통계 확률도 달라진다. 비록 말기암 또 불치병이라고 해도 나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소식이죠. 이것이 건강이란 무엇인가 라는 진짜 건강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지금까지 진짜 건강이란 무엇인지 완전한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잠시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 두 번째 이야기예요. 메신저로서의 암, 병의 메시지, 병의 의미, 병의 은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올게요. 오늘 제2강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 자신에게 상냥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 메신저로서의 암, 병의 메시지, 병의 의미, 병은 은혜다라고 하는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의 은혜? 암이 은혜다? 이 사이먼 선생님이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하여튼 항상 하던 이야기였어요. 암은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암이 은혜라고? 이게 뭔 소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암은 신체적인 측면에서는 재앙이에요. 하지만 정신적인 면에서 보면은 암은 배려심 있는 하나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것도. 암은 나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왔느냐면요. 심플해요. 그렇게 살지 마. 좀 더 자신에게 상냥하게 살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적인 면에서만 암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암은 아픔이나 고통을 주는 공격자라는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암은 신체적으로는 늘 고통을 가져오는 걸 맞아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지혜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지혜로운 암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삶에 뭔가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 주의를 환기시킬 의도를 가지고 신체 증상으로서 표현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신체의 증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추라고 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배려심 있는 메신저다. 암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암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암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정말 참을성이 강해요. 그리고 끝까지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증상들, 기쁨과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인들은 그냥 금방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약간의 불편한 사인들은 계속해서 무시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계속 무의식 속에는 이 스트레스를, 이 긴장된 삶을 계속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긴장된 삶을 살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잠자는 시간까지도 쪼개서 뭔가를 막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잠을 못 이루면서도 살면서도 본인은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꺼리낌없이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정도예요. 이것은 알아차림이 약하다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추라고 계속 몸에서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무시하고 참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훌쩍훌쩍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암 환자에 한하지 않고 다양한 난치병을 앓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삶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왜 병이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포적인 측면에서는 병원에 검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지만 마인드와 스프린 면에서는 검사로 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런 사인을 바로바로 알아차리셔야 되는데 그냥 훌쩍훌쩍 뛰어넘으면서 참고 또 긴장된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여튼 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성에서 벌어지면 병이 오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여튼 우리의 본성이에요. 살다 보니까 그 본성에 벌어졌는데도 알아차림이 약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진짜 건강을 구하는 길은 본성에서 벌어지면 무슨 뜻이요? 그만 가세요. 그만 가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내 몸에서 전달이 됐는데 참을성이 강한 우리 암 환자들은 그걸 신경도 쓰지 않고 참고 또 견디고 또 간단하게 그냥 무시해버리고 훌쩍훌쩍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다 보면 행복이란 이 본성에서 점점 더 멀어지면 그 연장선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만 가세요 라고 하는 철조망에 우리가 젖어 있어요. 이 철조망에 부딪히면은 아프겠죠. 아픔이나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암은 이 가시철조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 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더 이상 그런 삶에서 이제 되돌아오라, 본성으로 되돌아오라 라고 하는 뜻이었던 거예요. 살면서 우리 가다 보면 가시철조망이 있는데 그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겠다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 의도는요, 이 아픈 절벽이다. 당신이 들어갈 영역이 아니므로 방향을 바꾸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바꾸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제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암의 메시지는 이런 기쁨과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니 그렇게 살지 마. 돌아와.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암을 진단받은 분들은 암을 공격자가 아니라 그런 메신저,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살아온 그 길을 지금부터 변경해 보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어떻게 변경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 이것은 단 하나예요. 행복을 경험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입니다.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성인이든지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든지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이 행복하기 위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 중이든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삶을 추구하고 찾아가고 있어요. 인간관계라든가 또 그런 일이라든가 취미, 학문, 신앙, 어떤 자연과의 그 만남, 동물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각자의 인생에서 어떤 기쁨이나 충족감을 가져다 주는 것을 행복을 체험했던 것들을 최소한 5개 정도를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정량심리 마음테라피에서 프로그램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지금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바로 지금 작성해 보도록 해보시죠. 놀랄 만한 점은요, 암 환자의 대부분이 이 질문에 즉시 답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쁨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라고 하니 이 작성이 너무 힘들어해요. 제가요, 사이먼튼 요법에 인턴으로 참여했을 때도 그곳에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특히 암 환자들이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쓰지 못했어요. 많은 분들이 쓰지 못했어요. 쉬울 것 같은데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자기 인생을 되돌아봐서 정말 행복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쓰는 것을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 온 환자 그리고 그 가족이 이 프로그램 이 개최지에 같이 다 모여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요. 참가자의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얼핏 보기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질 건데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모든 것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오신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곳에서 특히 이제 각종 회사의 CEO라든가 암에 걸린 의사들도 참여를 했었고 그 중에는 기억에 남는 여성 판사분도 참여를 하셨어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이런 분들이 많았지만은 그런 분들일수록 한결같이 쓰기 힘들어했어요. 그런 지위도 명예도 돈도 시간도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충족감을 주는 기쁨이나 행복 이런 거에 대해서 쓰는 것을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기쁨 리스트라고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기쁨 리스트를 5개 이상 써보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쓰는 것을 너무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저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저도 못 썼거든요. 하지만 이 완수해야 될 책임이나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은 정말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이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진정으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시철 조망, 암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그랬죠. 더 이상 가지 마. 그 지나가면 낭떠러지 있어. 라고 하는 그 가시철 조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필사적으로 그 가시철 조망을 막 없애려고만 했지. 암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 가장 중요한 암의 메시지, 본성으로 돌아가. 좀 기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너한테 자신한테 좀 상냥하게 살아.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요. 가시철조망에 부딪힌 이상 그 가시를 제거하는 일시적인 대처 효과는 우리가 해야 돼요. 일시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시철조망의 의도를 알아차리시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원래 가야 할 길인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바로 암의 의미를 알아차리시고 암의 메시지를 알아차리시고 자기 자신의 본성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양심리 전문의들이 주장하는 병을 치료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 상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에게 상냥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한다는 거예요. 집착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신에게 상냥함을 가지려면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집착, 엄격함이 아니라 자신에게 상냥함을 가진다.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상냥한 척 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상냥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이먼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시길 상냥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광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강함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이 태어나면서 한 장의 어떤 비장의 카드를 붙이고 엉덩이에 딱 붙이고 태어날 수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배려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 상냥하게 사는 거다라고 사이먼 선생님은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자신에게 상냥하게 사는 방법, 자기 자신에게 상냥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욕심과 집착과 분노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관심을 가져본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관심을 갖는다. 내 몸에 관심을 가져준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호흡이에요. 내 호흡에 관심을 갖는다. 호흡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호흡이 키워드예요.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관심 있게 바라본다. 또 알아차립니다라고 해요. 이 호흡에요. 우리 인생이 기록돼 있어요. 내가 긴장된 삶이나 바쁘고 급하고 욕심 있고 화나고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시면은 내 몸이 기억하는데 특히 호흡이 기억하고 있어요. 호흡이 어떻게 될까요? 빨라져요. 그리고 짧아집니다. 100m 뛰고 나면 호흡이 짧아지고 빨라지잖아요. 100m를 뛰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호흡을 관찰해 보시면은 상당히 호흡이 짧다는 것을 알아차리실 거예요. 인생을 100m 뛰듯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키워드예요. 호흡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몸의 감각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에 알아차림을 갖는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쌓여져 있던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들이 내 몸의 감각에 기억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차림을 하면요. 우리 몸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릴렉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그냥 릴렉스가 나와요. 그 긴장된 삶에서 릴렉스하는 쪽으로 방향이 서서히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 과학이
발견한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마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요. 세 번째는요, 감각이나 이 호흡에 알아차림을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들을 또 알아차림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상냥하게, 자신에게 상냥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70대 후반이셨다고 해요. 암에 이제 걸리셨는데요. 이 할머니가 병원에 갔는데 6개월 정도 사신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항암제나 수술은 불가능하고 방사선 치료는 조금 해볼 수 있다. 하지만 6개월 정도 수명이 지금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은 거예요. 몇 년 전부터 림프나 뼈 이런 쪽으로 다 전이가 돼가지고서 말기암으로 진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해서 방사선 치료를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예후가 좋지 않았겠죠. 당연히 말기암인데. 그래서 이제 방사선도 치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진단을 또 받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제부터는 병하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런 진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퇴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물건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정리해 갔다고 해요. 하여튼 집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좀 치워놓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건을 하나씩 이렇게 처분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이 할머니가 표현하시기를 뭔지 모르게 마음이 막 후련해지는 이런 안정되어가는 느낌을 얻었다고 해요. 그 전에는 뭔가 막 치료해야지, 뭔가 막 해봐야지 막 하는 그런 그 집착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것들이 자기가 이렇게 알아차렸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 전까지는 어쨌거나 죽지 않도록 암을 막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집착에서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집을 정리하면서 알아차렸다고 해요. 집착된 삶을 살고 있었구나. 내가 언젠가 죽는 건데 이렇게 암이 아니래도 인간은 언제든지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딱 올라왔던 거예요. 언젠가 누구든 다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까지를 좀 이 남아있는 이 6개월을 정말 소중히 즐기면서 한번 살자. 보다 행복을 느끼면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하신 분이에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자신이 보고 싶은 서적도 구입하시고 그 책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고 스스로 이 욕복을 또 터득했다고 해요. 하여튼 이 책을 본인이 한번 읽어보고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막 빽빽히 줄도 치고 막 메모도 하고 막 그 포스트잇이신가요? 이런 것을 잔뜩 붙여놨다는 그러면서 막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먼저 친구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전화도 해서 차 한잔 마시자고도 하고 또 식당도 같이 가고 심지어 노래방도 이렇게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자신을 위한 삶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6개월 남은 삶이지만은 정말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이렇게 할머니가 말씀을 하세요. 그로부터 한 1년 후에 병원에 검사를 가신 거예요. 의사가 화면을 딱 보면서 이상하네? 라고 고개를 갸웃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6개월 시한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년 살은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의사가 보니까 검사를 확인해 보니까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의사는 도저히 이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 확률 통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반년 후에 또 검사하러 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의사한테 자신이 어떤 것에 몰두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바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의사는 사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걸로 또 여러분들이 좋아졌다라고 하시면 아마 비판을 받을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판받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대요. 그러면서 이 삶의 자신의 이 삶의 기쁨과 행복을 이제 체험하면서 삶은 이것은 자신 안에 소중히 이게 간직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정말 이것은 현명한 자세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까지 다 옳다고 납득되기까지는 그거 기다리다가는 인생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항상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하고 있을 필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자기 자신이 이제 또 칠남매이고 이 칠남매와 자기 부모님들이 전부 다 암으로 돌아가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유전 때문에 그렇다, 뭐 혈통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아니다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이런 변화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납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5년이 지나고 지금 현재 그 할머니는 이제 83세 되신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지금도 그 소녀와 같은 정말 소녀와 같은 그 빛나는 눈빛으로 지금 교회에서 코러스 단원으로 소속되어 갖고 즐겁게 지내신다고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이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언제 이제 저쪽 세상으로 가도 아마 좋다는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80대, 70대 후반, 뭐 말기암 6개월밖에 안 남은 이런 말기암 환자라도 지금부터 인생을 재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한테 정말 많은 용기를 주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의학적으로요. 사람이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 우리 몸 안에서는 릴렉스라고 하는 현상이 나와요. 이 릴렉스가 나오면 우리 몸에 변화하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첫 번째 변화는 우리 몸 체내에서 이 세포죠. 세포도 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화학 물질을 생성해내서 면역력을 이렇게 높여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몰핀보다도 강한 진통작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는 치유로 이끄는 호르몬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의학적으로 밝혀져요. 세 번째는 자율신경의 조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율신경의 조율이 일어나면서 유전자의 활성도를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신경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바뀌지 않는 어떤 마음의 문제, 마인드와 스피릿의 문제에 의해서 우리 몸이 좋아지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예요. 이런 섭리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이지 꼭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요. 여기까지가 오늘은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 자신에게 상냥하게 사는 방법, 요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첫 번째 주제는 진짜 건강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주제는 병의 메시지, 병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에게 상냥하게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이미지 유도 명상이죠. 이미지 유도 명상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야기인데 주제는 치유의 길로 이끄는 길이라고 하는 이미지 유도 명상을 하도록 할게요. 이 명상이 끝나고 나서 잠시 좀 쉬셨다가 이제 우리가 조별 모임을 해서 마음 나누기를 좀 같이 해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